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한때 꺼지지 않는 열기로 유명했다. 6만 2천 석이 넘는 거대한 돔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붉은색과 흰색의 물결로 가득 찼고 한국에서 온 너 7의 이름이 울려 퍼질 때마다 경기장은 일제히 폭발했다. 그 이름은 손흥민. 아시아 축구의 상징이자 토트넘 황금기를 상징하는 마지막 기둥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웅장한 경기장의 공기는 낯설게 차갑다. 2025년 11월 런던 북부의 가을바람은 유독 매섭다. 특히 북쪽 스탠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의 카테고리 A 좌석 구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차갑게 느껴진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토트넘 구단은 여전히 그가 남긴 거대한 그림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빈자리는 크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제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최근 영국 매체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의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토트넘이 다가오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티켓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챔피언스리그 유럽 클럽 축구의 정점이라 불리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좌석이 94파운드에서 70파운드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좌석은 77파운드에서 58파운드 수준까지 카테고리 B로 강등되었다. 흥행의 적신호가 켜졌다. 매체는 이 조치가 최근 홈경기마다 대규모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6만 2,850석 규모의 최첨단 스타디움. 이곳이 지난 시즌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경이로운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텅 빈 시선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비아레알과의 시즌 초 친선 경기부터 시작된 관중 감소세는 유럽 대항전인 도르트문트전에서 정점을 찍었다. 공식 관중 수 4만 9,565명. 이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경기보다도 낮은 수치다. 심지어 리그컵인 카라바오컵 던캐스터전에서는 4만 2,473명만이 경기장을 찾았다. 토트넘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선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토트넘 대 도르트문트. 수많은 언론인과 스카우터들이 이 경기를 주목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경기장 안이 아닌 스탠드를 향했다. 취재진이 앉은 미디어 구역의 열기는 여느 때와 같았지만 관중석은 어색한 침묵 속에 듬성듬성 채워져 있었다. 빈 좌석 사이로 경기장 조명이 허공을 갈랐다. 작년 이맘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현지 축구 해설가인 마틴 50대 가명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토트넘 경기를 30년 넘게 취재해온 베테랑이다. 케인이 떠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의 정체성이었고 하지만 손흥민은 그는 글로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후 구단 공식 스토어의 상황은 처참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굿즈 매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즉 한국,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유입되던 막대한 규모의 디지털 팬덤이 실물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유니폼 판매량은 폭락했고 해외 원정 경기 티켓 판매량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했다. 이는 토트넘이 2010년대 중반부터 공들여 쌓아올린 아시아 시장 공략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구단은 손흥민을 상품 프로덕트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 구단의 재정 분석을 해온 런던대 스포츠 경영학과 교수 엘리자베스 52대가 지적했다. 케인은 토트넘의 전설이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을 전 세계의 메인스트림으로 올려놓은 브릿지였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것은 곧 아시아의 거대한 시장과 연결되는 다리가 끊어졌다는 뜻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혹평과 냉대는 손흥민이 떠나기 직전 영국 현지 언론에서 쏟아냈던 비판적인 논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전성기 시절에 비해 수준 이하의 경기력, 이제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맞지 않는다. 늘 2025년 방출 후보의 거론, 심지어는 토트넘의 주장감이 아니다라는 폄하까지. 이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디고 묵묵히 주장 완장을 찾던 선수가 떠나자 그를 잃은 클럽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수익 엔진이자 글로벌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죠. 마틴 해설가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들은 손흥민을 마치 계약 만료를 앞둔 소모품처럼 대했지만 그가 떠나니 이제야 그가 클럽에 어떤 부채를 지고 있었는지 깨닫는 겁니다.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정반대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손흥민의 새 둥지인 LAFC. 그들은 현재 MLS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플레이오프는 일반적으로 원정 경기가 많고 팬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흥행에 불리하다. 하지만 LAFC의 상황은 달랐다.
11월 22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 5만 4천석 규모의 경기장이 매진 임박이라는 소식이 연일 쏟아졌다.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만으로 원정 팬들의 티켓 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CBS 스포츠는 이 현상을 집중 조명했다. 손흥민과 밴쿠버의 토마스 밀러 맞대결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손흥민이 가진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이었다. 미국 매체 데브 디스커스는 MLS 미디어 담당 부사장 세스 베이컨의 발언을 인용했다. 베이컨 부사장은 손흥민의 LAFC 입단은 스포츠적 업적을 넘어 세계 축구계에 큰 문화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LA 한인 커뮤니티가 손흥민의 인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베이컨은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팬덤 유입을 넘어 기존의 미국 스포츠 시장의 새로운 시청자와 구매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의미다. LAFC 구단의 굿즈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역시 손흥민 효과로 분석된다. 런던에서 텅 빈 스탠드를 바라보는 토트넘 관계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손흥민이 아시아의 아이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아이돌이 서구 시장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다. 포브스 포rbes는 이미 지난해 10월 토트넘의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많은 빚을 졌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전 세계 10위인의 위상으로 끌어올렸다.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토트넘은 주장직을 잃었고 리더십의 공백은 즉각적으로 경기력에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자신했던 수익 창출 능력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는 단순히 공격 포인트의 부재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경기장 위에서 가장 헌신적이었던, 그리고 가장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가 사라짐으로써 발생한 심리적 구심점의 상실이었다.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진은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선수들은 분전했으나 기존의 시스템에 융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팬들은 과거의 향수를 빈자리에 투사하며 냉정해졌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실수해도 용서받았습니다. 소니가 다시 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죠. 토트넘 팬클럽 회장인 데이비드는 텅 빈 스탠드에서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팀이 지고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헌신을 이제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젊은 선수들은 아직 그 무게를 모릅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티켓과 인하라는 패닉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토트넘이 잉글랜드 최고의 스타디움 시설과 유럽 최상위 리그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 선수 한 명의 이탈이 얼마나 치명적인 흥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유럽 최고의 부호 클럽들이 즐비한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은 스타 파워를 무기로 글로벌 팬덤을 구축해왔다. 해리 케인이라는 절대적인 골잡이가 떠났을 때도 손흥민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대체하며 공백을 메웠다. 그러나 두 슈퍼스타가 모두 떠나자 토트넘은 자신들이 본래의 평균적인 B클럽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절감하는 중이다. 영국 언론들은 이 사태를 두고 토트넘의 골든 에이지가 끝났다고 단언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토트넘은 끊임없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며 구단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이 모든 여정에는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두 축이 있었다. 이제 그 두 축이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잠재력이라는 모호한 단어뿐이었다.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었다. 이는 스포츠와 문화,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이정표였다. LAFC의 세스 베이컨 부사장이 언급했듯 손흥민은 MLS를 넘어 북미 스포츠 시장의 아시아적 가치와 글로벌 팬덤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중계권료의 가치 상승은 물론 잠재적인 스폰서십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토트넘은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손흥민의 마지막 몇 시즌 동안 그가 가져다준 상업적 이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의 부재가 남길 공백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들은 손흥민이 충성스러운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를 충성스러운 구단 대표로 여겼죠.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인 제이미는 토트넘의 전략적 실패를 꼬집었다. 손흥민은 매 경기 자신을 증명했고 런던을 자신의 집처럼 사랑했습니다. 팬들은 그 충성심에 보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단이 그 충성심을 마치 공짜로 얻은 것처럼 취급했을 때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티켓 가격을 낮추는 조치는 당장의 관중 수를 끌어올릴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손흥민 시대에 형성된 높은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 다음 시즌에도 팬들은 토트넘 경기 티켓은 저렴해도 된다고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토트넘이 현재 직면한 딜레마의 핵심이다. 리더십의 부재, 경기력의 하향 평준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글로벌 흥행 동력의 상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토트넘은 빅식스의 문턱에 서 있는 클럽이 아닌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클럽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한다. 하지만 축구 경기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완성된다. 손흥민이라는 에너지원이 빠져나간 지금, 클럽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고급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테어 하나가 빠진 듯 멈춰 서 있는 듯하다. LA에서는 손흥민의 이름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그의 활약이 MLS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런던의 공기는 싸늘했고 그 차가움 속에서 토트넘 구단은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혹사했던 한 명의 아시아 선수가 떠나자 그들이 쌓아올린 제국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말이다. 텅 빈 좌석들은 묻고 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이름을 외쳐야 하는가? 그리고 LA의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환호성은 대답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 있다. 당신들이 놓친 곳에서.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닌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무거운 종소리처럼 런던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